이번 시간부터 파이어베이스 서버 두 번째 기능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과정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앱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앞서 배운 로컬 변수 데이터는 본인만 접근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라면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앱 사용자들 간 데이터의 접근 또는 공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SQL 기반의 DB와 NoSQL 기반의 DB로 나뉩니다. 이 명칭의 구분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QL은 엑셀 시트처럼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관리하는 방식, NoSQL은 SQL이 아닌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라 해서 SQL 앞에 No라는 단어가 붙죠.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문서, 즉 더큐먼트라 불리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파이어베이스 DB는 이 NoSQL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고유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스토어라 불리죠. 자, 그렇다면 파이어스토어 DB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SQL은 엑셀처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인 NoSQL은 엑셀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란 얘기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사실 NoSQL도 엑셀 구조에 대비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저 엑셀 프로그램 하단에 각 테이블 단위로 데이터들을 용도에 맞게 관리하잖아요. 어떤 테이블은 회원 정보를, 어떤 테이블은 상품 정보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듯 말이죠. 파이어스토어 또한 엑셀의 테이블처럼 각 용도에 맞게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각 시트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모음집을 엑셀은 테이블이라 부르지만 파이어스토어에선 모음집, 즉 컬렉션이라 부릅니다. 즉 엑셀 테이블에 해당되는 영역을 파이어스토어 DB에선 컬렉션이라 부른다. 정리됐죠? 다음 엑셀 테이블 안에 이런 회원들의 가입 정보를 가로 방향으로 한 명 한 명씩 한 줄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SQL에선 가로 배열 데이터라고 해서 row라고 부릅니다. NoSQL인 파이어스토어에선 이것을 문서, 즉 더큐먼트라 불러요. SQL은 row, NoSQL은 document. 그리고 엑셀은 회원 정보를 정리할 때 이름, 성별, 연령 등의 섹터를 나눠서 거기에 맞게 각 회원들의 정보를 입력하죠. 그래서 SQL에선 이것을 가지고 각 섹터에 맞게 세로 배열의 데이터를 기록한다고 해서 컬럼이라고 불러요. NoSQL에선 더큐먼트 안에 기록되는 필드라 불러요. 그래서 필드에 맞게 각 정보가 기록되죠. 정리를 해보자면 테이블은 컬렉션, row는 더큐먼트, 컬럼은 필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터플로우 파이어베이스에 기본 생성된 유저스라고 적힌 곳을 보고 구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면 유저 정보를 담는 데이터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저스는 유저 정보가 기록되는 컬렉션인 거고 스키마, 즉 구조를 보면 이메일, 디스플레이 네임, 포토 URL 등이 있어요. 컬렉션 안에 문서가 생성될 때 저장되는 구조로 이것이 필드가 됩니다. 따라서 유저가 가입을 하고 가입 정보를 입력하면 이 필드에 맞춰서 한 명 한 명이 기록되겠죠? 그 저장된 각각의 정보가 문서, 즉 더큐먼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파이어스토어 DB 구조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각 필드 옆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메일 옆엔 스트링, 디스플레이 네임도 스트링, 포토 URL은 이미지 패스처럼 모든 필드가 타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로컬 변수를 생성할 때도 각 변수에 저장될 알맞은 데이터 타입을 지정했었습니다. DB 또한 동일하게 필드에 맞게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을 정해주어야 해요. 이것을 두고 필드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어스토어 DB의 타입은 총 13종의 형식으로 지정해줄 수 있어요. 먼저 인티저는 정수, 즉 1, 2, 3 같은 정수를 뜻하고 더블도 숫자인데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스트링은 많이 했죠? 문자고, 불리어는 true, false, 오직 두 개의 상태만 가질 때, 컬러는 컬러 값 저장, 이미지 패스는 이미지 링크, 비디오 패스는 비디오 링크, 오디오 패스, 오디오 링크, 데이트 타임은 시간값, lat long은 latitude, longitude라 불리는 위치값입니다. 위도 경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데이터 타입은 로컬에서도 사용했던 커스텀 데이터셋 타입을 연결하는 거고 enum은 항상 같은 값이라 불리는 상수를 저장하는데 데이터 타입처럼 상수도 세트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enum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큐먼트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다큐먼트는 문서였죠? 레퍼런스는 우리말로 참조라고 합니다. 문서 참조, 무슨 말일까요?
문서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것은 다른 컬렉션에 저장된 문서 데이터를 본다라는 의미예요. 즉, 해당 컬렉션에 없는 데이터를 다른 컬렉션으로부터 참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조할 수 있을까요? 컬렉션에 저장된 문서는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큐먼트 레퍼런스라 불러요. 즉, 문서 아이디가 다큐먼트 레퍼런스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필드에 다큐먼트 레퍼런스 타입으로 지정했다면 이 필드엔 다른 컬렉션의 문서 아이디를 저장하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 정보, 유저스 컬렉션이 있고 포스팅 글을 저장하는 포스츠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안에 포스팅 글을 저장하면 한 개의 다큐먼트가 생성되겠죠? 그런데 이 문서 안에 포스팅 글을 작성한 유저의 정보도 담겨 있어야 한다면 또 새롭게 포스트 컬렉션 안에도 유저 정보를 기록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미 유저스 컬렉션 안에 유저들의 문서들이 있으니 유저스 컬렉션에 있는 해당 유저의 다큐먼트 정보를 가져오면 되겠죠? 포스트 필드 중에 작성자를 기록하는 오너라는 필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필드의 타입을 다큐먼트 레퍼런스로 주고 유저스 컬렉션으로 지정한 후 필드의 값을 저장할 때 작성자의 문서 아이디를 저장시켜주면 해당 유저의 정보를 참조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다큐먼트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주 사용되는 타입이기도 하니 개념만 우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 필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어요. 가령 유저의 취미 정보를 여러 개 저장하는 필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필드를 리스트 타입으로 지정해주면 여러 개의 값을 배열로 저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컬렉션과 필드를 설정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새로운 컬렉션을 생성하려면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포스트라고 입력 후 생성. 그럼 컬렉션 안에 필요한 필드를 생성해 놓으면 그에 맞게 실제 데이터가 다큐먼트 단위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DB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을 스키마라고 불러요. 필드를 추가하려면 중앙 하단에 있는 Start from Scratch 버튼을 선택. 그럼 저장할 값에 필드 이름을 먼저 작성하는데 포스팅을 하는 유저, 오너로 입력하고 데이터는 유저스 문서를 참조하면 작성자 정보를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다큐먼트 레퍼런스로 선택해주고 어떤 컬렉션을 참조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체크 아이콘 버튼을 선택하면 필드가 설정되죠. 두 번째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포스팅할 때 한 개의 이미지만 보여지지 않죠? 여러 장이 저장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필드 네임에도 S를 붙여주는 게 직관적이고 좋아요. 이미지 URLs라고 뒤에 S자를 꼭 붙여주고 타입은 이미지 패스죠? 그리고 이즈리스트 옵션을 활성화해주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 스크립트라고 적고 문자 값이니 스트링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DB 스키마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게 끝이에요. 한번 생성한 필드는 수정하기 버튼이 있지만 필드 네임과 데이터 타입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개발하다가 잘못 설정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 아예 삭제해주고 다시 만드는 게 나아요. 삭제하고 싶으면 우측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해당 컬렉션을 아예 제거하고 싶다면 컬렉션 스키마 우측 상단 옵션 버튼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한 신규 컬렉션이 있다면 설계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회원 정보, 카드 정보, 결제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들어있을 수가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DB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컬렉션에 규칙을 설정해주고 서버 쪽에 알려줘야 해요. 설정 탭으로 이동.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서버 연동할 때 했던 파이어스토어 룰배포가 풀려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컬렉션이 추가되면 이렇게 재배포를 유도하기 위해서 플러터 플로어에서 풀어버립니다. 포스트 컬렉션의 생성 권한은 로그인한 유저 모두에게 주면 되겠죠? 읽기 권한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노출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수정과 삭제 권한은 포스팅 글의 주인만 할 수 있게 돼야겠죠? 따라서 태그 유저로 하고 기준을 오너 필드로 주면 작성자만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팅에는 민감 정보는 없을 테니 방패 옵션을 해제하고 디플로이, 재배포를 해주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파이어스터 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고 새로운 컬렉션이 생성되었을 땐 반드시 규칙을 배포해서 서버에게 알려줘야 한다.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